총장님께서 임기를 시작하신 지가 한 달여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신임 총장의 역할을 수행하신 소감과 임기 시작 후 가장 먼저 수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위 부서의 장으로 일을 할 때는 그 부서의 현안 정도만 해결을 하고 그 부서의 미래 정도만 좀 고민하면 됐었는데 총장으로 되고 나니까 이게 홀리스틱하다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본부에서 법인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전체적인 그 아웃컴 결과에 대한 영향이 효율적인지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좀 전체적인 전일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보게 됐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총장이 선임되고부터 1월 8일인가요? 그때부터 그 임명식이 이제 3월 27일 있었는데 거의 한 2달 정도는 제 스스로 모든 그 대학에 관련되는 정책에 대한 자료를 다 분석해서 관련 부서의 제 어떤 경영 기조를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 짜보자야 합니다. 제가 다 경험하고 읽고 짜보고 고민도 해서 대학의 운영에 대한 4년간의 계획을 만든 일에 거의 주로 집중을 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희대학교 최초 이공계 출신 총장으로서 어떠한 차별점을 두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문학 중심 교육이 강조되어 왔던 경희대학교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선임되고 나서 이공계 총장이라고 처음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구성원들이 그만큼 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많다는 것을 함의적으로 이렇게 반영한 거라고 보고요. 이공계의 학문 특성은 실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가 잘못됐으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환류하는 인문계 대비 실천이나 검증을 하는 그 역할이 많이 부여된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공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획했던 것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인가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정도는 기획을 한 다음에 실천을 강조할 거고요. 인문계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쭉 이렇게 같이 교물위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정답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시각으로 논리가 명확하면 그것이 인문 학문의 이제 특성인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전환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정답이 어디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인문이나 사회, 과학, 그다음에 이공계 모든 학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강조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우리가 세계적인 교양 대학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인문이 강조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때는 모든 학교가 타 대학을 비교해보면 다 인문 교양 교육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초기의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리고 검토하고 리뷰하는 수준에서 필요하고 반대로 인문 쪽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하고 뭐냐면 과학이 융합되는 학문으로 좀 가지 않아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재정 건정성과 관련하여 제시하신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에 대한 자세한 구상 내용과 협업 외 어떤 방식으로 재정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등록금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제 등록금 의존율을 당연히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모든 대학의 총장님들의 아마 의무적인 재정 다변화 요구 사항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 등록금이 우리보다 10배 높기 때문에 뭐 그냥 재정 다변화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물음표를 갖고 한번 제가 질문했는데 답이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많이 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등록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실제 재직하는 모든 우리 재직자들의 그 직업이 한 50%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미드 케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생애의 이제 중간 정도의 단계의 미드 케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뭐 80년도에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지금 제가 교육을 쭉 안 받고 직장에서 계속 재교육을 안 받고 하면 아마 업무 역량이나 능력이 떨어질걸요? 그 사이를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콘텐츠 사업을 우리가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재정 다변화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면 우리 학교의 창학정신 역사적 사명을 갖다가 고려하면 우리는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연구도 세계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할 때 항상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기관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면 연구의 이제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연구의 수준이 올라가면 연구의 아웃풋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초기부터.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연구의 결과를 갖다 같이 공유하는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연구의 의미가 새롭게 그분들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부는 뭐 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연구에 대한 다변화를 이제 해야 되겠고, 재정 다변화는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꼭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재정 수익을 확충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도 재정 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투자를 해야만 재정 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재정 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not doing something입니다. not doing something. 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도 이제 페이퍼로 이제 프린트 해왔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세 가지 기본적인 IT 뭐냐면 그 단말을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아이패드. 다 프린트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넣는데 우리 행정도 보면 페이퍼 리스트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을 투자 않고도 우리가 not doing something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하면 이제 충분히 재정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절감하면 그게 확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돈을 벌어서 해야 됩니다. 아까 같이 재정을 이제 다변해서 교육하고 연구는 재정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과감하게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 결국 대학의 핵심이 교육하고 연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웃컴이 결과가 좋아지면 당연히 위상도 올라가고, 위상이 올라가면 또 기부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국제캠퍼스 출신 총장님이 탄생한 만큼 국제캠퍼스 구성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히 국제캠퍼스 환경 및 인식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산업계와 협력 활성화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양 캠퍼스의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총장님께서 이러한 기대 여론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부에서는 제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당연히 없을 건데, 제도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치는 어떤 영향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문제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부서를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국제 캠퍼스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뭐 많이 알고 있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교무위원 정도로 돼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초기에는 너무나 그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도적인 차이 뭐 있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 캠퍼스 구성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 캠퍼스에서 실행될 때는 우리한테 뭐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모든 정책을 다 바라봐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세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 학교 행정이나 아니면 뭐 교수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저도 연구 재단에 어떤 연구 제안서를 제출할 때 경희대학교로 치면 안 나와요, 김지상이. 경희대학교 가로 열고 국제 캠퍼스로 클릭을 해야지 경희대학교 김지상이 나옵니다. 서울 캠퍼스는 경희대학교예요. 그러면 제가 딱 느낀 순간은 뭐지? 통합됐다는데? 왜 국제 캠퍼스를 가로 열고 닫고 해야지 국제 캠퍼스 구성원 되지? 그런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외부에서 장학대단에서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줄 때, 우리 학교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로 일단 하나의 창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제 캠퍼스 장학팀으로 가고 서울 캠퍼스 장학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경희대학교는 통합이 됐다는데 따로따로 운영되네. 그게 암암리에 그런 그 통합이 되기 전에 분교의 이미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외부에서 바라볼 때인데 우리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도 똑같아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도 경희대학교의 어떤 그 국제 캠퍼스의 부서 따로 서울 캠퍼스의 부서 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성원이나 들도 다 그렇게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제 있는 것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쭉 합니다. 그게 이제 소통의 하나의 꼭지 중에 하나가 양 캠퍼스의 그 차별화된 제도는 똑같습니다. 차별화된 어떤 실무 그 행정상에서 나오는 그 차별성을 다 해소하는 것이 제가 소통의 한 꼭지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그 경희대학교를 갖다 가로 열고 분교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리스트업을 해서 바텀으로 제가 다 받을 거고요. 국제 캠퍼스 중심으로 받을 거고, 뭐 서울 캠퍼스도 아마 국제 캠퍼스 대비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차별을 받는 요소가 있으면 다 받을 거고, 그걸 이제 리스트업을 할 거 아닙니까?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가 해결할 건 하고, 외부하고 협조가 있을 때는 대협력 부총장이나 대협력처장은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학교를 분교로 쓰는 학교는 바로 가서 고쳐줄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통합이 되지 않겠어요? 그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혀서 이게 불만이 나오는 거지, 제도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캠퍼스의 이공계 학생들의 이제 산업계와 이제 경쟁 뭐 협력인데, 그건 이제 크게 저는 이제 두 단계라고 봐요. 우리 학교의 이공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이제 교육 자체가 교과 과정에 대한 혁신도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이공계의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PBL 중심으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으로 3학년, 4학년 과목은 좀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취업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자적인 학자적인 양심으로 가장 좀 미안해요. 두 번째로는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그 학부 연구생 제도를 좀 활성화시킬 겁니다.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교수님들이 하는 그 연구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교육 방법이나 그걸 좀 올리면 4학년 1학기나 2학기 정도 되면 취업 준비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국제 캠퍼스의 지리적인 환경이 아주 좋거든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제 R&D 파크를 만들어서 유수의 기업을 유치시키고 그 우리가 교육하고 연구를 이제 코업을 하면 당연히 학생들의 역량, 그다음에 우리의 학교에 대한 어떤 역량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큰 관심사는 졸업 가운 및 학위증 디자인 개편, 국제 캠퍼스 학습 개선 및 교내 와이파이 개선 등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세 가지 사안의 해결책이나 장기적 전망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그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바라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당연히 제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고요. 그것이 당연히 여기가 학술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캠퍼스에 대한 것도 이제 뭐 포함이 이제 되는 거고요. 디지털 혁신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한 꼭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입학과 졸업을 할 때에 비슷한 친구가 있는 대학하고의 이상도 고려해서 겉에 보이는 모든 것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입학식은 이제 우리가 아주 타 경쟁 대학 대비 이제 웅장하게 하고 뭐 의미 있게 이제 하는데, 입학식은 그렇고 이제 졸업할 때 보면 딱 보이는 게 이제 학위귀, 그 다음에 학위복인데, 불만이 많다는 건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통을 해서 지금 문제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지금 명문 대학의 학위복도 자체 벤치마킹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뭐 경쟁 대학에 대한 학위복도 벤치마킹 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디자인한 학위복도 알고 있습니다. 다 국내 대학 다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디자인도 있고, 또 학생들 관점에서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뭐 그 예술 디자인이나 아니면 디자인하는 단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 교수님들 통해서 디자인을 다 받아서 통합적인 그 평가를 통해서 디자인을 최종 확정져서 내년 2월 달부터는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다 준비는 다 해놓고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네네, 학식도 그런데 이제 그 국제 캠퍼스 학생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느끼는 그 차별성이 하나인데, 학식은 우리가 이제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제 서울 캠퍼스는 이제 생활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제 캠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의 사례가 좋은 사례인 걸로 제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그걸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서울하고 국제도 생활협동조합 중심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생활협동조합이 항상 수익을 100% 내는 데는 아니고요. 수익이 좀 감소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재정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적인 수익을 좀 얻으면 그걸 학생들의 그 학식의 개선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식당은 이제 옛날에 우리 경희대학교의 그 학식의 좀 위상을 좀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경희만의 고유한 대학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만이 가능한 시스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 교문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경희대학교의 고유한 대학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남을 추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경희대학교의 창학정신, 경희대학교의 교육이념, 경희대학교의 가치가 우리 뭐 업무나 생활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물음표를 가지고 그 평가를 하거나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이 더 추가되면 그게 경희만의 고유한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경희만은 이제 고유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건 행동도 하지 않을 거고요. 경희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희만의 이제 고유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는 남들이 이제 추종할 수 없는 혁신적인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총장님께서는 직제와 인사혁신에서 창의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혹은 개편안이나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도화는 가급적 마지막 단계에서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명문대학으로 되려면 학생도 명문대학 수준으로 돼야 되려면 결국 교육하고 연구가 명문대학 수준으로 돼야 되고요. 교수님의 성장은 뭐냐면 교수님을 우리가 신인 교수님을 우리가 선발할 때부터 경위 가치에 맡으신 분, 맞는지에 부합되는 분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 평화를 학문과 평화이기 때문에 결국 평화를 하려면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역량이 없으면 우리 경위에 같이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원 CRC라고 해서 하나의 랩 정도는 아주 친화적인 랩이 평생 국내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학술 활동을 하면서 펠로우 정도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려면 학술 활동도 열심히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65살 정도가 은퇴 정도인데 우리 학교는 좀 뭐냐면 영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실적이 좋으신 분들은 70살 아니면 평생까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로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도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들도 뭐냐면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대협력이나 기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입사부터 퇴직까지 한 곳에 가급적 인사에 대한 이동이 별로 없이 전문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변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관료적인 어떤 제도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우리 대학 조직도 엔터프레너십이 있잖아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교무위원을 주로 이제 제가 선임을 할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점이 정기적인 대화와 격식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신임 총장님께서는 대학의 소리 방송국, 대학주보, 영자신문 등 교내 언론과 어떠한 새로운 소통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소통은 결국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이제 소통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자주 만나는 것도 소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잖아요. 제가 임명식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총장 경영에 대해서도 우리 교무위원들하고 지난주에 2박 3일로 아주 깊은 수준까지 실제적으로 구형 가능한 수준까지 다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5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직원 노조하고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는 직원의 직급 그룹별로 해서 이제 소통을 할 거고요. 양 캠퍼스 합쳐서. 학생들도 학생의 대표도 만나긴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금 밝힐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생 대표끼리 이제 할 건데, 이걸 정량화 당연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적인 행정의 운영 단위가 학기 아니야, 학기. 매 학기이기 때문에 한 학기가 시작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3월 달은 소통 주간으로 할 거고요. 9월 달은 이제 소통 주간으로 할 거라, 대표를 만나는 1단계,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그룹으로 이제 만나는 2단계인데, 구성원들의 그룹은 이제 정책을 갖고 다 당연히 할 거고요.